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부터 보시냐면, 자, 교재 23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그 전 내용은 전부 1과목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교재 232페이지부터 보시면, 자, 손해의 평가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2과목이 시작됩니다. 즉, 그 나머지 내용은 전부 앞으로 넘어갔어요. 1과목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232페이지에서, 자, 의의에서, 일단 어때요? 여기서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계약자가 가축 재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축이 뭐 어때요? 우리 1과목에서 이제 보상하는 재 있잖아요. 그런 보상하는 재로 인해서 가축에 손해가 발생을 한 겁니다. 즉, 폐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긴급도축을 했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거기에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손해의 평가에 있어서, 자, 보시면, 자, 가축 재보험에서 보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산정은 손해 발생 시, 즉,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 이후, 손해액과 보험 가액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확정된 손해액 및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산정하는 이 업무를 지금부터 이제 본다 그 의미예요. 내용 보시고. 그다음 2번에 자, 보험 계약자 등의 의무에 있어서 자, 가래 계약 전 알릴 의무. 자,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자, 고지 의무 있잖아요. 고지 의무. 자, 고지 의무이란데요. 그다음 4번에는 계약한 다음에 알릴 의무는 자, 통지 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통지 의무. 너 통지 의무인데 자, 내용 보시고. 그다음 233페이지에 봐 보시면 이제 계약 후 알릴 의무 자, 들어 있습니다. 4번에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 자, 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저희가 좀 다시 좀 정리할게요. 이런 내용들. 계약 후 알릴 의무에 있어서 뭐 양도, 예를 들어서 내가 축사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다. 그러면 알려줘라. 막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양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답번에 가보시면 즉 보험 목적 또는 보험 목적 수용 장소로부터 반경 10km, 자, 동그라미 10km 이내의 지역에서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축사도 위험을 하겠잖아요. 그래서 알려줘라. 그 다음에 라번에 가보시면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즉 축사를 변경한다든가 개축한다든가 중축한다든가 또는 자, 수선을 이루어지는데 그 수선이 며칠 이상? 15일. 자, 15일 동그라미. 그 다음 4번에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예를 들자면 축사를 용도 변경한다. 저는 그런 의미겠잖아요. 용도 변경하는 때, 자, 이름을 변경함으로써 이염이 변경된다 이 말이에요. 이염이 변경되는 경우. 그 다음 4번에 자, 축사를 동그라미 칩니다. 며칠? 30일 이상 비워두는 경우에도 알려라. 30일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에 축사를 이동합니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그 다음에 4번에 자, 도난 또는 행불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의회에 뭐 위험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개체수가 증가되거나 감소되었을 때. 그 다음에 위험이 변경되었을 때. 자, 그럼 얘는 이제 공통입니다. 공통 방금 말했던 내용은. 그럼 이제 각각의 부문별로. 자, 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 자, 소는 우리가 어때요? 2표. 이제 기표를 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표가 즉 1번에 개체 표시가 떨어지거나 오손, 훼손, 멸실되어 새로운 개체 표시를 부착하는 경우. 즉 2표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기표. 기표가 뭐 떨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우리가 다시 부착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를 거세한다든가 제각, 자, 뿔이요, 뿔을 자른다든가 또는 단미, 꼬리를 자른다든가. 즉 거세, 제각, 단미 등의 자, 얘를 갖다 우리는 이제 애가적 수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성형수술 그런 개념. 애가 수술을 우리는 거세, 제각, 단미. 그 다음에 이제 소가 대에 나가는 겁니다. 품평회, 경진회, 박람회, 소싸움, 소등. 즉 이런 대에 나갈 때는 알려라.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말을 보겠습니다. 자, 방금 애가적 수술이라는 것은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단미, 제각, 거세 막 이런 것들. 즉 애가 수술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5일 숫자. 5일 이내에 폐사가 예상되는 자,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방금 1번하고 좀 비슷한 거. 거세, 단미 등 애가 수술. 역시 말이 대에 나간다. 그러면 알려라.
그 다음에 이제 종모에 대한 부분. 자, 종모도 소니까 우리 기표가 있겠죠. 그래서 기표가 훼손되거나 멸실, 오손됐을 때 알려라. 그 다음에 역시 액과 수술, 거세, 제각, 단미. 그 다음에 종모가 대에 나갈 때. 자, 그 다음에 다번에 가보시면, 자, 소가 폐사를 했다. 또는 말이 폐사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알릴 의무는 누구한테 있냐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한테 있잖아요. 자, 이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는 보험 사고를 지체 없이 알려라.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닙니다. 보험 사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무는 누구한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수익자한테 있더라. 그 다음 라번에 손해방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즉 우리가 자 보험 사고가 발생했으면 손해의 경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우리는 손해방지 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손해방지 의무가 있잖아요. 자, 이런 손해방지 의무는 자, 기본적인 우리 손해보험의 원리 그 내용과 같아요. 그 다음에 마번에 가보면 자, 관리 의무.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우리 계약자의 의무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저가를 한다든가 제초 관리를 한다든가 시비를 한다든가 자 그런 행위들을 갖다 우리는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입자가 계약자가 의무사항이 있어요. 가축을 사육을 하면서 즉 가축한테 먹이를 줘야 할 의무가 있겠죠. 밥을 줘야 되고 또 뭐예요? 예방접종.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행위는 우리 계약자의 의무사항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는 가축 재보험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리 의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험 목적의 관리 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1번에 가보시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가축을 즉 보험 목적을 사육해야 할 의무가 있고 관리 또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럼 2번에 자 이런 의무사항이 뭐냐면 즉 급여, 사료 있잖아요. 사료를 줘야 되고 급수, 물도 줘야 되고 운동, 휴식, 수면 자 이런 것들이 다 관리 의무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예방접종이라든가 정기검진, 기생충 구조 다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우리 관리 의무에 속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걸 안 했다 계약자가 그러면 중간쯤에 가보시면 4번에 자, 가축 재보험 약관에서는 보험 목적의 수용 장소와 사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 목적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을 가지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런 예방접종을 했다 또는 뭐예요? 이런 뭐 사료비가 들어갔다. 이런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주지 않습니다. 이런 돈은 주지 않아요. 예방접종 이런 돈은. 즉 관리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6페이지. 자, 보험 목적에 일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보험 목적을 조사할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보시면, 자, 시험에서는 이 4번부터가 이제 집중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액을 조사하는 거예요. 즉, 소가 폐사했다 또는 닭이 폐사했다 그러면 우리는 손해가 얼마 발생했는지, 즉 손해액을 조사해서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잖아요. 손해액 조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험 사고로 인하여 보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의 산정은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인 이득금지 원칙에 상응하는 공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과 약관에서는 통상의 경우 자, 밑줄 그어요. 손해액은 자, 밑줄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서 판정을 합니다. 즉 결론은 뭐예요? 사고 당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손해가 생긴 때, 폐사 당시. 우리가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소가 3개월 된 소였는데 한 10개월 내에 소가 폐사했다 그러면 13월령 소가 폐사했잖아요. 그럼 그 계약자의 손해액은 13월령 소가 계약자의 손해액이다 이 말이에요. 즉 사고 당시 가액으로 우리는 뭐한다? 손해액을 평가한다 그 의미.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가보시면 가축 재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도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더라 그 의미. 자 그럼 237페이지부터 해서 이제 소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 자 이제 하나씩 가겠습니다. 소부터. 자 이제 소가 우리가 폐사했다 또는 소가 긴급도축했다 또는 소가 도난당했다. 우리 이런 걸 보상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보액소상은 손해에 있어서.
자, 1파 보시면 손해액 산적 보겠습니다. 가축 재봉 소 부분에서 손해액은 역시 손해가 생긴 때를 기준으로, 즉 사고 당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축정별 보험가액 산정 방법에 따라서 산정한 보험가액으로 하더라. 다만 고기, 가죽 등 자 밑줄 이용물 처분액이라든가 보상액이 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보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있어요. 그러면 그 네모 박스에 자 이용물 처분액이란 말이 있고 그 일단 놔두세요. 그럼 실무적으로란 말을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그 밑에 하나, 둘, 세 번째에서 자 폐사의 경우는 자 거기 볼게요. 폐사의 경우는 보험 목적에 전부 손해에 해당하고 사고 시점에서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 보험가액이므로 자 밑줄 보험가액이 손해. 자 여기 키워드는 뭐냐면 자 소가 폐사를 했습니다. 폐사했어요. 즉 폐사할 때는 우리 집에 손해액이 결론은 뭐가 된다고요? 보험가액이 되더라 금이. 자 일단 제가 써놓고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번에는 소가 폐사는 안 하고 긴급 도축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깃값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긴급 도축의 경우는 보험 목적인 소의 도축의 결과로 얻어지는 고기 가죽값, 이 가격을 갖다 우리는 이용물 처분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용물 처분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용물 처분액을 보험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손해액이 되더라. 즉, 자 긴급 도축을 한 겁니다. 이때는 우리 집에 뭐예요? 손해액 어디에서? 보험가액에서 뭘 빼라? 고깃값을 빼라. 그 고깃값을 뭐라고 용어를 쓰게 되냐면 이용물 처분액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자 지금요 소가 폐사한 겁니다. 폐사했는데 폐사 시점에 소값, 즉 10개월 된 소가 폐사를 한 겁니다. 자 한우가 폐사를 했습니다. 한우 수컷이 폐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10개월 된 사고 당시에 소값을 물어본 거야. 너 소값 얼마니?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500만 원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 500만 원 우리가 사고 당시에 가치잖아요. 그럼 이 500만 원을 우리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험가액이라는 영어를 쓰는 거잖아요. 사고 당시에 가치. 그러면 계약자는 당연히 500만 원짜리 소가 폐사했기 때문에 계약자의 손해액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만 원. 그래서 즉 보험가액이 뭐가 된다? 손해액이 되더라는 거예요. 폐사됐을 때는. 그런데 자 얘는 폐사는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자 이 소예요. 이 소. 자 10개월 된 소가 이번에는 폐사는 아니에요. 똑같은 기준에서 뭐 했다? 긴급 도축을 시킨 거예요. 긴급 도축하게 되면 얘를 갖다 어디로 보내게 되냐면 자 도축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도축장에 가서 이제 고깃값이 나한테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거예요. 고깃값이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그 돈을 용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용물 처분액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값, 도축장으로 끌려간 이 소값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얘도 가격이 있겠잖아요. 이 사고 당시의 가치, 이 보험가액 가치가 얼마짜리냐고 물어봤더니 500만 원짜리였어요. 사고 당시 소 가격이. 그래서 가서 고깃값이 얼마가 들어왔냐면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내 통장에. 그럼 내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 손해 본 게 얼마예요? 400만 원. 내가 실제적으로 손해 본 것은 400만 원 손해 봤잖아요. 고깃값이 통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고깃값을 영어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용물 처분액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나왔습니다. 방금 500만 원짜리 소가 긴급 도축을 했는데 고깃값이 1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얼마를 손해봤다? 400만 원 손해봤다. 이 원리. 그래서 자 폐사 시점에는 손해액이 보험가액. 긴급 도축했을 때 나의 손해액은 뭐가? 보험가액에서 고깃값, 이용물 처분액을 뺀 게 나의 손해액이 되는 겁니다. 일단 손해액 산정하는 거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긴급 도축을 했을 때 이용물 처분액은 어떻게 구하니 그 말이에요. 자, 이용물 처분액 구하는 공식은 그 위에 네모 박스가 들어있어요. 이용물 처분액 구하는 공식은 네모 박스에서 봐보시면 자 도축장에서 정산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상 도축장으로 넘어간 거야 이 소는. 그럼 자 정산서가 있다는 것은
이 소가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도축장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정산서가 있는 경우는 도축장 정산 금액을 우리가 100%를 다 주지 않습니다. 그 정산 금액의 몇 프로만 인정을 해주게 되냐면 75%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봐보시면 이용물 처분액은 정산 금액의 몇 프로만 해준다. 75%만 우리가 이용물 처분액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만약에 자 정산 금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럼 여기에 75%. 그래서 이용물 처분액이 얼마가 되냐면 75만 원이 이용물 처분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뭐예요? 정상 도축장으로 넘어간 경우죠.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를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거래.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자, 그렇게 개인 거래를 했을 때는 자, 그 개인 업자가 이용물 처분액을 300만 원이라고 영수증을 발행을 했다 해서 그 영수증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용물 처분액 구하냐면 거기 두 번째예요. 즉 도축장 발행 정산서가 아닌 경우, 즉 개인 거래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개인 업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랬을 때는 이용물 처분액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냐면 그 사고 당시에 긴급 도축한 그 소 몸무게 있죠. 그 중량에다가 우리가 1kg당 적용 가격을 아예 고시를 해줘 버립니다. 사고 당시에. 그 적용 가격에 몇 프로 인정해 준다? 75%. 그 말이에요. 즉 정산서가 아닌 경우에 즉 도축장에서 발행 정산서가 아닌 개인 거래한 경우에 그러면 사고 당시에 소 몸무게 중량에다가 1kg당 소 가격 그걸 갖다가 용어를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자, 적용 가격. 이 적용 가격에 우리는 몇 프로를 해주냐면 똑같이 75%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 당시에 소가 몇 킬로짜리 소가 긴급 도축을 했냐면 자 500kg 소를 긴급 도축한 거예요. 그러면 1kg에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자 500만 원짜리 소그죠. 그럼 여기에 75%.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얘를 이용물 75만 원이죠. 750이 아니라. 그죠? 75만 원.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표현해? 여기 50만 원. 500 아니죠? 50 아니야? 50? 그죠? 5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이요? 네. 자, 그러면 500만 원에 대해서 75% 이렇게. 1kg 10,000원이야 있을 때 우리가 이용물 처분해. 결론은 포인트는 뭐냐면 자, 우리가 긴급 도축을 할 때 도축장으로 가냐 아니면 개인 거래하냐 그 차이라고요. 그럼 도축장으로 갔을 때는 그 도축장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몇 프로 인정해 준다? 70%. 근데 우리가 개인 거래했을 때는 그걸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영수증을. 그래서 사고 당시에 몸무게에다가 뭘로? 지읒 가격.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75%. 이 이용물 처분에 구하는 공식.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자, 소의 종류는 한우, 유구, 젖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우, 유구, 젖소의 보험가액 산정은 올령. 자, 올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3올령이다, 4올령이다, 6올령이다. 즉 올령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올령은 폐사 시점. 즉 사고 당시 올령을 말하는 거예요. 폐사 시점의 올령으로 계산. 그럼 이 긴급도축은 긴급도축 시점의 올령을 만으로 계산하고 월 미만의 일수는 버려라. 그리고 사고 발생일까지가 1개월 이하인 경우는 1개월 해라. 자, 폐사 시점에 얘가요 몇 월령 소였냐면 10월 20일 소였다 이 말이에요. 10월 20일 사고 시점에. 이때 어쩐다고요? 20일 버린다고요. 그럼 얘는 사고 월령이 몇 월령이다? 2월령이다 이 말이에요. 일수는 버린다는 거, 월령으로 산정한다는 거. 자, 근데 사고 시점에 얘가 며칠 만에 폐사를 했냐면 자, 28일 만에 폐사를 했다. 자, 1개월 이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얘를 몇 월령으로 본다고요? 자, 1월령으로 보더라 그 의미. 자, 이제 그러면 238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우리가 종류가 한우, 유구, 젖소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한우의 보험 가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왜냐면 방금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 이 손해 보험 가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보험 가액. 보험 가액을 알아야 뭐예요? 계약자의 손해액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축 보험금은 가축 보험금 있죠. 가축 보험금은 공식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손해액에서 뭘 빼고 보험금을 주게 되냐면 자기 부담금을 빼고 우리가 가축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손해액에서. 근데 만약에 이게 일부 보험이었어. 그러면 당연히 가축보험도 뭐 하게 되냐면 비례보상하고 줍니다.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일부 보험이었다. 이때는 비례보상을 해요. 이때는 보험금을 어떻게 주냐면 손해액에서 비례보상을 합니다. 즉 보험가액분에 그 다음에 보험가입금액 이렇게 비례보상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뭘 빼게 되냐면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우리가 가축보험금을 줍니다. 자, 우리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뭐예요? 손자. 손해에서 자기 부담을 빼고 비례보상 하잖아요. 가축은 비례보상 한 다음에 자기 부담을 뺍니다. 얘는 좀 차이점입니다. 물론 교재 뒤에서 나옵니다. 얘는. 네.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손해액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손해액을. 그리고 전부 보험이다, 일부 보험이라를 판단을 하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사고 당시에 보험 가액을 알아야만이 가입 금액과 사고 당시에 보험 가액을 비교해서 전부 보험이다, 일부 보험이다, 초과 보험이다를 우리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손해액과 보험 가액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잖아요. 자, 지금부터 238페이지에서 책 2의 스타트 가보시면 한우의 보험 가액을 산정하러 가는 겁니다. 한우의 보험 가액. 자, 보험 가액을 지금부터 산정할게요. 즉 사고 당시에 너 얼마짜리니? 지금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소가 폐사를 했는데 사고 당시에 너 얼마짜리니? 그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한우의 보험가액 산정은 올령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크게 어떻게 나눈다? 6개월 이상. 자, 6개월 이상으로 나누고요. 6개월 이하로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눠요? 7개월 이상으로 나누는 겁니다. 즉 6개월까지는 이 공식으로 그 다음에 7개월 이상은 이 공식으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자, 소가 폐사했는데 사고 올령이 4올령 소가 폐사했다. 그러면 이걸로. 또 6개월이다 그러면 이걸로. 근데 소가 폐사를 했는데 8올령 소가 폐사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 그러면 6개월까지는 보험 가액을 뭘로 평가 나왔냐면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의 무슨 가격 줘라? 송아지 가격으로 다 똑같이 줘버려요. 송아지 가격으로. 근데 이제 전전월이라 했잖아요.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의 송아지 가격. 전전월 거 쓴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소가 폐사를 했습니다. 소가 폐사를 했는데 한우가 폐사한 거예요. 한우가 폐사를 했는데 사고 올령이 지금 몇 올령이 폐사했냐면 4올령이 폐사한 거예요. 4개월 된 소가 폐사했다 이 말이에요. 했는데 사고 시점이 언제 사고가 폐사했냐면 2023년 3월 20일 날 폐사한 거예요. 자, 3월 20일이 뭐라고요? 폐사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방금 뭘 송아지 가격 가져오라고 했죠. 근데 송아지 가격을 가져오는데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송아지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몇 월달 걸 가져오라고 했냐면 전. 그러면 지금 사고는 3월달에 난 겁니다. 그럼 우리는 3월달 가격을 쓰는 게 아니라 전월 1월달 송아지 가격 가져오라 그 말이에요. 왜냐면 3월달 가격은 아직 공시가 안 됐어요. 그리고 2월달 가격도 공시가 안 될 수 있어요. 예를 소가 만약에 3월 1일 날 폐사했다. 그럼 2월달 가격이 공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전월로 가는 겁니다. 전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때 송아지 가격을 몇 월달 거 쓴다고요? 1월달 거. 전월. 그럼 어쨌든 간에 사고올령이 6개월까지는 모두 다 무슨 가격을 적용하냐면 송아지 가격. 자, 그러면 7월부터는 뭐라고 나왔냐면 공식이 자, 7개월 이상은 소 몸무게 곱하기 1kg당 금액 쓰세요 그랬어요. 사고 시점의 소 몸무게. 그러면 사고 시점의 이 소 몸무게는 바로 거기 표 3-1 걸 가져옵니다. 그 박스. 자, 그러면 지금 한우 수컷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한우 수컷이 폐사를 했는데 사고 시점에 몇 월령 소가 폐사를 했냐면 만약에 15월령 소가 폐사를 했습니다. 한우 수컷입니다. 그럼 몸무게를 몇 킬로 가져온다? 15월령이니까 거기 몇 킬로? 420킬로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한우 수컷이에요. 그러면 몇 킬로로? 420킬로 찾아오라 그 말이에요. 몇 월령 소다? 15월령 소다. 한우 수컷이에요. 자, 이 박스는 우리가 외우지 않아요. 이 박스는 줄 겁니다. 그러면 한우는 어쨌든 종류가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몸무게가 달라요. 자, 좌측은 수컷이고요.
가운데는 한우 암컷이에요, 몸무게가. 자, 그 다음에 이 1kg당 금액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나와 있냐면, 자, 교재 몇 페이지? 239페이지에서 가나다라. 라 가봅니다. 라. 1kg당 금액은 어떻게 산출한다고 나와 있냐면, 350kg 된 속값과 600kg 속값 중에서 어떻게 해라? 큰 거 써라 그 말이에요. 단가를. 다 모든 가격은 다 전조를입니다. 전조를. 그러면 자, 지금 15월령 된 소가요. 폐사를 했습니다. 폐사를 했는데 언제 폐사를 했냐면 2023년 3월 15일 날 폐사했다 할게요. 그럼 우리가 전조를이니까 3월 달에 폐사했으니까 몇 월 달 거 쓴다고요? 1월 달 거 가격 가져와요. 그럼 1월 달 거 가격을 봤더니 350kg 가격이 350만 원이고요. 600kg 가격이 540만 원이라는 거예요. 1월 달 거 가격이. 그럼 우리가 단가를 빼보게 되면 350kg 단가는 1kg에 만 원. 그 다음에 이 600kg 단가는 1kg에 9,000원이잖아요. 그럼 이랬을 때 높은 가격이 얼마예요? 만 원. 이 만 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사고 당시의 보험 가액은 420kg 곱하기 1kg에 만 원에서 420만 원이 사고 당시의 가치, 보험 가액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산정합니다. 자, 한우는 이렇게 심플합니다. 끝. 일단은 사고 연령을 6개월 이하냐, 7개월 이상으로 나눠요. 그럼 6개월 이하까지는 무슨 가격? 다 송아지 가격. 자, 7개월 이상부터는 몸무게 곱하기 1kg당 금액. 자, 몸무게는 우리 바로 표준표 3-1. 그 다음에 킬로그램당 금액은 350kg와 600kg 비교해서 단가가 높은 것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여러분들 바로 표준 박스 봐보시면 우리가 한우 수컷이 몸무게가 몇 킬로까지밖에 없냐면 25개월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25월령밖에. 그러면 만약에 한우가 29월령이 폐사했어요. 그러면 29월령 수컷이 몸무게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한우 수컷이 25월령을 초과한다 그러면 모두 다 몸무게를 몇 킬로 적용한다? 655kg. 또 마찬가지 한우 암컷을 봐보면 몸무게가 40월령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우 암컷이 폐사 월령이 40개를 초과한다. 그럼 모두 다 몸무게를 몇 킬로 적용한다? 470kg. 자,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655, 470kg.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사고 월령이 한우 수컷인데 30월령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바로 표준표를 안 주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여기 몸무게를 몇 킬로로 가져온다고요? 655kg를 가져오셔야 돼요. 자, 한우 암컷이 폐사했습니다. 사고 월령이 50월령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무게를 몇 킬로로 가져온다? 470kg. 즉 40월령을 초과했을 때는 모두 다 470kg. 25월령을 초과했을 때는 모두 다 655kg 적용.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 공식으로 우리가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그런데 속값이 폭락했을 경우가 있겠죠. 사고 당시의 가격이. 오히려 송아지 가격보다 더 낮아 볼 수 있겠잖아요. 자, 이렇게 산출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자, 1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속값이 폭락한 거야. 속값이 폭락, 가격이 하락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송아지 가격은 만약에 150이야. 오히려 송아지 가격이 더 높아버려. 그럼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최저 마지노선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럴 때는 무슨 가격을 적용을 해주냐면 송아지 가격을 적용해 줍니다. 자, 이 내용을 교재를 좀 볼게요. 교재에서 238페이지에서 제일 하단에 나번 보겠습니다. 사고 시점에서 산정한 월령 7개월 이상의 보험 가액이 송아지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우리는 무슨 가격을 적용한다? 송아지 가격 적용한다. 방금 설명했던 내용. 자,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서 답원에 체중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월령별 발육 표준표 방금 3-1, 3-1을 적용하고 정한 사고서의 월령에 해당되는 체중을 적용해라. 다만
한우 수컷 올령이 25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두 다 몇 킬로? 655킬로. 그 다음에 한우 암컷 올령이 40개월을 초과했을 때는 470킬로. 그 다음에 라본의 킬로그램당 금액은 4고 전존월입니다. 모두 다 전존월. 전국 산지 평균 가격 350kg, 600kg 가격 중에서 높은 금액을 그 체중으로 나누어 구해라. 자,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은 가축 시장 가격 조사 기관인 농협중앙에서 매월 조사 발표하고 있으며 한우는 송아지 4, 올령 송아지 가격, 6, 7월 송아지 가격, 그리고 350kg, 600kg를 분류하여 월별 산지 가격 동향을 발표하고 있으며 송아지 산지 가격은 4, 5월령 조사 가격이 적용되더라 이 말. 자, 농협에서 우리가 매월 가격을 다 발표를 해주고 있어요. 자, 농협중앙의 홈페이지, 우리 수평 홈페이지 가보면 이 속값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발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발표가 되고 있냐면 구분이요. 이렇게 4단계밖에 발표가 되지 않아요. 봐보시면 350kg 소 가격, 600kg 소 가격, 그 다음 이제 송아지 가격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송아지 가격이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발표가 되냐면 4, 5월령 송아지 가격, 그 다음에 6, 7월령 송아지 가격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월 예를 들자면 지금 자 2023년도에요. 그러면 1월, 2월 이렇게 3월, 4월 이렇게 월별로 가격이 다 발표가 된다고요. 월별로. 그러면 우리가 일단 방금 7개월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 350kg하고 600kg 가격을 비교를 해서 높은 걸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송아지 가격은 방금 즉 6개월 이하는 우리가 송아지 가격을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가격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가격이 4, 5월령 송아지 가격과 6, 7월령 송아지 가격 발표가 두 개가 된다고요. 그럼 이때 우리는 무슨 가격 가져온다고요? 4, 5월령 이 가격 가져온다고 이 가격 4, 5월령. 즉 소가 6개월 된 소가 죽었어. 그래도 우리는 매돌령 가격 소값 준다고요? 4, 5월령. 근데 얘는 조금 잘못된 거예요. 사실 실무에서는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6개월 소면 6개월 송아지 값 줍니다. 근데 그냥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교재대로 갑니다. 어쨌든 간에 6개월 이하는 우리는 송아지 가격을 주는데 송아지 가격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4, 5월령 송아지 가격, 6, 7월령 송아지 가격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다 무슨 가격 쓴다고요? 4, 5월령 송아지 가격 쓴다고요. 자, 그 내용이에요. 방금. 송아지 산지 가격은 4, 5월령 조사 가격을 적용한다. 그 의미. 자,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서 가본 봐보겠습니다. 자, 올령이 제일 하단에 238페이지. 올령이 질병사고로 2개월 이하. 자, 질병이 아닌 거 뭐 부상이라든가 뭐 풍재라든가 수재 자연재 있잖아요. 자, 질병이 아닌 일반 사고. 즉 일반 사고인 경우는 1개월. 이때 폐사됐을 때는 우리는 산출된 보험가액에 몇 프로만 적용한다? 50%. 여러분들 암보험 내가 가입했다. 그러면 만약에 90일 이하다 했을 때는 몇 프로 줍니까? 뭐 50% 준다. 막 그런 적용 있잖아요. 뭐 1년 이하는 50% 적용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즉, 자, 소가 즉 6개월 이하겠죠. 이게 6개월 이하. 6개월 이하인데 폐가 폐사한 거예요. 폐사했는데 즉 뭘로? 질병으로. 폐렴이나 이런 거. 질병으로 폐사했는데 몇 개월 만에 폐사했냐면 자 1월령 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만약에 송아지 가격이 100만 원이야. 그럼 이때는 몇 프로만 주게 된다고요? 50%. 그래서 이때는 보험 가액이 얼마가 되냐면 50만 원. 근데 자 사고 연령이 이번에는 사고 원인이 뭐냐면 부상으로 인해서 폐사했다고요. 부상 폐사야. 근데 이 당시 월령이 몇 월령이었냐면 자 2월령이었어요. 2월령. 자 2월령까지도 우리가 몇 프로 준다고요? 아 잘못됐어요. 자 질병이 얼마라겠냐면 질병이 2개월. 자 잘못 썼습니다. 질병이 몇 월령? 2개월까지. 근데 부상은 몇 월령? 1개월. 근데 만약에 부상이 자 2월령 폐사했다. 이때는 50% 적용하지 아니하고 얼마 준다고요? 100만 원 다 준다고. 자, 부상은 1개월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개월은 50% 적용하지 않는다고. 근데 질병은 몇 월령까지? 2개월까지는 50%. 자, 질병 폐사는 2개월까지. 근데 일반 사고는 1개월까지만 50%. 근데 여기는 자, 2월령이기 때문에 50%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면책인데 보험가액은 산출합니다. 보험금이 면책. 예. 보험가액까지는 산출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50%만 준다는 것. 자, 여기까지가 한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인쇄물 한번 봐봐요. 자, 프린터 인쇄해서 앞에는 설명이고요. 그다음 뒷장 2페이지를 봐봅니다. 자, 2페이지 내용 봐보시면 내용 박스 들어있어요. 자, 2페이지 봐보세요. 인쇄물 없나요? 안 받으신 분? 네, 얼른 학원 측에 가보세요. 아, 그럼 얼른 가지고 오셔요. 일단 여러분들 저 인쇄물 가져오는 시간에 한번 내용 봐보셔요.